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성장세였던 유명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매출이 70%나 급감했으며 수입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던 일본 맥주는 13위까지 추락했습니다. SNS를 통해 불을 지피던 불매운동은 실체도 없이 사라질 신기루인지만 알았지만 어느새 신드롬이 됐습니다. 소비자의 힘이 더욱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네트워크와 정보력으로 새로운 시장의 주인공이 된 스마트 컨슈머, 즉 스마슈머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40년 전 그에 져서 제3의 물결을 통해서 21세기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프로슈머의 등장을 꼽았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구분이 사라지는 현상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정확히 현실이 된 것을 넘어서 이제 소비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과 판매 그리고 기업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주체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안타깝지만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한국 불매운동은 25년간 불발의 역사였다. 한 일본 언론에 실린 칼럼의 내용입니다. 이 칼럼을 쓴 사와다 가스미 외신부장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4차례 불매운동을 경험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매운동은 여러 달째 장기화되면서 일본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산의 중심에는 한 소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웹사이트 노노제펜이 있습니다. 노노제펜은 어떤 제품이 일본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품까지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로 한때 서버가 마비될 만큼 수많은 소비자들이 이곳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공유된 정보는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매 대상은 비단 일본 기업만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의 지분 구조와 제품의 원료, 로열티의 지급, 이러한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서 일본과의 관계를 파헤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불매운동의 특징은 이처럼 불매 대상을 면밀히 파악하는 정보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집단지성의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SNS상에서 불매운동은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대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색 불매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불매 의지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사진 등을 공유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때론 진지하게 그리고 때론 재치있게 이제 불매운동은 소비자 주권 시대에 새로운 문화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한편에선 소비자들이 홍보를 자처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기업, 남모르게 선행을 이어왔던 기업, 좋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기업,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가격과 질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태도, 심리적 만족감까지 꼼꼼히 따지는 이 시대의 똑똑한 소비자들이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한 명의 소비자가 아닌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로 이해한다면 일방적인 제품과 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아닌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자신만의 취미와 여가를 즐기려는 소비자, 희소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다양한 소비자 유형들이 기업들의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시장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층 더 창의적이고 영리해진 스마트 컨슈머, 즉 스마슈머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소위 잘 나가는 상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에 의해 개발된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이렇게 매운 라면을 먹을까? 의아했던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덜 맵게 혹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가 공유되면서 이를 반영한 새로운 불닭 시리즈가 끊임없이 개발되면서 불닭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러플 오일을 더한 짜파게티, 팥 앙금과 버터를 곁들인 바다 코코넛, 홈런볼과 빵빠레 아이스크림의 조합 등 이색적인 레시피가 SNS 돌풍을 일으키면서 관련 제품의 매출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식품업계에서는 기존 제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합해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소비자, 이른바 모디슈모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비자는 자신의 니즈를 해결해줄 대상을 기존의 기업들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찾지 않으면서 기업 또한 소비자 중심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 전문 촬영 스텝이 아닌 일반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미국 액션캠 제조사 고프로의 광고이기도 합니다. 고프로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780만 명, 여기에 업로드된 동영상의 80%는 고프로가 아닌 소비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촬영한 콘텐츠를 올리면 영상을 본 다른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해 또다시 콘텐츠를 올리는 자생적인 홍보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로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특히 화장품을 고를 때 잘 가꿔진 연예인의 얼굴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성분과 공감할 수 있는 실제 사용자의 리뷰가 되었습니다. 2030 여성 소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화장품 성분 분석 플랫폼인 화해는 한 기업이기 이전에 이제는 우수 제품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400만 건 이상 쌓인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후기라고 하겠습니다. 화해는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와 평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의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덕분에 좋은 성분을 가졌지만 대형 브랜드 마케팅이 밀려서 주목받지 못한 중소 브랜드사의 제품이 높은 순위에 오르기도 하면서 상품 선택의 기준이 기업에서 철저히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움직임은 제조 그리고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은행 바클레이는 서비스와 접근성 그리고 모바일 뱅킹 등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포털 유어뱅크를 운영 중이며 시티은행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나 기능에 대해 고객이 직접 베타 테스터가 되어 피드백할 수 있는 플랫폼 캔버스를 오픈했습니다. 또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고객층을 유입하기 위해 싱가포르 DBS 은행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은행 점포를 직접 디자인하는 컨테스트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텔러 창구가 없는 새로운 디자인의 은행 점포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네트워크의 힘으로 연결된 그들은 다양한 정보와 가치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가장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